예, 어제 다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하도 안 나서 좀 간단하게 해서 두강 바로 올려드리고 할게요. 공지는 오늘 같이 해드리고요. 뭐 원래 일정하고 변경이 없어서 뭐 특별하게 공지해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일정 공지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목소리가 더 같죠. 예,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든 올려야 돼서 그 다른 거는 해드렸는데 뭐 경범죄 처벌법을 따로 해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 저희가 이걸 실질적으로 뭐 경범죄 처벌법이다 해서 고소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 이 사람은 정 그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 안 되는 일반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요즘에 특별법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 찾아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효성 문제예요. 경범죄 처벌법은 고소를 하더라도 5만 원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그리고 즉결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결이 어떤 거냐면 그 원래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죠. 근데 경찰 단계에서 그냥 그 직결로 해서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벌금에 경미한 벌금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벌을 하고 끝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를 제기를 하면 당연히 재판부에 나와서 소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장기일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영장 신문기일에 즉결 심판을 하는 날이 같이 겹치면 시간이 되게 오래 지체돼요. 즉결 심판을 하는 게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뭐 그게 일리고 이게 타당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읍솔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 취지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길어지죠. 길어지다 보면 이제 뭐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다 안 들어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다 들어줘야 되고 재판부도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아예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지체되고 직결을 먼저 하거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보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직결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혹시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근데 대부분 형법 일반 형법이나 아니면 특별법에 들어가는 행동들이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볼 건데 뭐 그게 형법상 어떤 범죄에 구성될 수 있는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이런 조항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보죠. 그 경범죄 처벌법은 딱 그 30 몇 개인가 그렇게 해서 구성 요건이 나와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41개 41항까지 해서 여기 해당할 경우에 벌금 뭐 5만 원, 8만 원 뭐 그 정도 선에서 부과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호를 보면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이에요.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그 주거 침입하고 비슷하죠. 건조물 침입. 근데 주거 침입하고 건조물 침입은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주거의 평온이에요. 평온. 주거 안정, 평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내연남, 내연녀 뭐 이런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전에 판례는 내연남, 내연녀가 다른 그러니까 배우자 상대방의 배우자의 주거의 안정의 평온을 해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주거 침입죄를 인정했지만 그러지 않는 판례로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주거의 안전인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그냥 빈집이죠 빈집.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안정을 해야 할 리가 없죠. 예, 평온을 해야 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들어가서 뭐 생활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주거 침입죄에 고소할 사람도 없을 거고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노숙자나 아니면은 뭐, 뭐 제3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어,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도 방치되어 있는 그냥 집에서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뭐 거기에서 뭐 내쫓는다 뭐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혹시나 노숙자라고 한다면 예, 부과된 벌금이 있다고 하면 벌금에 따라서 뭐 변제를 못할 테니까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해요. 예. 이게 요즘에 1일 환산이 10만 원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이 벌금의 액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보면은 흉기에 은닉, 휴대, 칼, 쇠뭉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 흉기를 휴대하고서는 뭐 상해를 가거나 이런 폭처법이나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특수 뭐 상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나 이런 걸 처벌하진 않죠. 예비는 살인 예비 같은 특수한 경우에나 처벌을 하는 경우라 일반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흉기를 휴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경범죄 처벌법에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처벌은 쉽진 않아요. 예. 쇠톱 뭐 이런 거 뭐 가지고 다니기도 쉽진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장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절단기 있죠, 절단기. 요즘에도 뭐 그렇게 그런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전거나 이런 거 그쵸. 자전거 절도할 때 많이 쓰죠. 예.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뭐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에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칼 같은 경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알기는 어려울 거고요. 뭐 예전처럼 뭐 불신 검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다 영장 없이 뭐 수색하는 그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사람 뭐 없겠죠.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웬만한 법률적인 지식은 뭐 드라마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거는 뭐그 실체법하고 부합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렇게 감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셔서 영장 보여달라고 하고 다 그러시죠. 예. 뭐,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법률에 있는 절차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발견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흉기를 휴대하고 그 이후에 행동에 나갔을 때는 당연히 이 행동들은 다 흡수가 됩니다. 예. 특수상해 뭐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흉기 휴대 폭행 뭐 이렇게 갔는데 갔을 때는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폭행 등 예비 그렇죠. 다른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예비를 처벌하는 법률은 특별하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폭행 등에 대해서 예비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예,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는 하여 예비 행위를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밝히긴 어려워요. 폭행 예비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글쎄요 처벌받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폭행 예비를 증명하기가 어렵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쟤 때리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그걸 증명을 할지, 뭐 녹음을 했다 뭐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폭행 예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질적으로 고소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은 하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산화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화가 있는 현장을 바꿔놓는 사람. 이 사체 같은 경우에 유기나 뭐 이런 경우가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따로 있죠. 그리고 우선 사산화예요. 만약에 유아를 영아죠, 영아나 살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로 당연히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죠. 이게 죽어서 태어난 거죠, 사산화는. 예. 그걸 이유 없이 현장을 바꿔놓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죠. 근데 추후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뭐 현장을 바꾸는 게 만약에 그 현장이 뭐 범죄 현장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게 필요는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 아닌 다른 데서 출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치 않은 행위들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화가 있는 것을 알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이게 뭐 유기하고 약간 비슷하죠. 예, 직무유기 뭐 비슷한 것처럼. 만약에 뭐 그 다친 사람의 생명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유기치사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장애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보호법인가? 장애인 관련 복지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긴 해요. 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료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관명 사칭, 국내 공직 계급 혼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거짓으로 꾸며 되거나 자격 사칭 이런 거 비슷하긴 한데, 뭐 표장 이런 걸 사용하는 제복이나 훈장, 기장, 기념장, 그 밖에 표장 그냥 사용함으로써 처벌되는 거예요. 이건 그 만약에 이런 칭호를 사용하고 그 사용되는 걸 그 직위에 있는 뭐 경찰을 사칭하면서 수색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관련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뭐 금전적인 뭐 편취를 목적으로 했다, 그럼 사기나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물품 강매, 호객행위. 뭐 지금은 요즘엔 별로 없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많았죠. 뭐 용산 그 전자상가 막 이런 거 있을 때, 지금도 그런가요? 테크노마트 뭐 이런 데 가면은 휴대폰 매장도 요즘에는 그렇게 호객행위를 안 하죠. 제가 가본 지가 오래돼서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호객행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제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예전엔 이런 게 엄청 많았죠. 여러분 약간 어렸을 때도 이런 건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호객행위나 강매행위는 좀 많았죠. 예. 뭐 지금 아마 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때지만, 지금은 뭐 거의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처벌될 가능성 별로 없긴 해요. 광고물 무단 부착, 집이나 그밖에 인공 구조물, 자동차 등 광고물 함부로 붙이거나 띄거나 뭐 새기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철거를 하죠 다.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좀 덜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는 뭐 빌라나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엄청 걸죠. 그거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인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불법을 하는지 아는데 그걸 감수하고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시는 물 사용 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물 더럽히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근데 음용수를 방해하는 게 이게 형법상 죄가 되는 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뭐 수돗물 뭐 이런 경우에 거기에 공중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뭐 오물이나 이런 걸 넣어서 먹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경우에도 처벌이 딱 형법상 되고요. 그리고 그 혼독치상이라고 해가지고 음용수에 독극물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수도 불통, 뭐 송괴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마시는 물 사용 방해, 뭐 더럽히거나, 근데 뭐 이게 오물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처벌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뭐 쓰레기 등 투기, 뭐 이건 잘 아시죠? 그냥 일반 그 공중에 뭐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투기하면은 처벌받는 거. 노상방뇨, 이것도 뭐 잘 아시죠?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다니는 곳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 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짐승을 끌고 나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사람. 뭐 앞에 거는 잘 아시겠고 뒤에 짐승 끌고 나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경우에도 노상방뇨 등으로 처벌이 돼요. 요즘엔 근데 뭐 다 그 반려견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나오시니까 뭐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좀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반려견들을 아무데나 이제 뭐 대소변하고, 소변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변 같은 경우에 안 치우고 가시고 뭐 그런 경우였어가지고 말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밖에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앞쪽은 근데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 부분이 아마 뭐 처벌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간 사람,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요? 뭐 불꽃놀이를 할 수도 없고, 뭐 대형 폭죽을 가져간다. 축하해주는 자리이긴 한데 어울리지 않으면은 그것도, 아니면 경건한 자리인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를 가져갔거나 이러면은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겁니다. 단체 가입, 목소리가 계속 막혀가지고 안 좋죠. 듣기도 되게 거북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단체 가입 강요는 뭐 그냥 내용만 보시면 알겠죠. 억지로 강요하게 하는 거, 가입을 강요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그 전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라고 하죠. 맞나? 그런 경우에도 뭐 이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유도를 하는 거지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지인 중에 뭐 꼭 우리 교회 와라 뭐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보통 이런 건 사이비 종교나 뭐 뭐라 그럴까요? 그 옛날에 다단계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훼손, 공원, 명선지, 유원지, 그밖에 녹지구역, 풀꽃, 나무 등 돌,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글씨를 새기거나 하는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한 번쯤은 다 있으실 수 있어요. 풀꽃, 나무, 돌 등. 근데 그 보통 이것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해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법률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훼손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뭐 손괴죄나 이런 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뭐 해외 나와도 많이 보죠. 뭐 바위나 나무 뭐 이런데 유적지 같으면 뭐 누구랑 누구랑 뭐 다녀감 뭐 이런 거. 그건 그냥 일기장에 적으세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자 조작하는 행위, 뭐 소나 말, 뭐 배, 뗏목 뭐 풀어놓거나 자동차 등 기계를 조작한 사람, 이건 거의 없겠죠. 지금 배, 뗏목 자체를 보기 힘들죠. 소나 말을 길거리에서 보기는 더 힘들고, 뭐 시골에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보통 절도의 의사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골탕 먹이려고 했다. 그러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